자, 이번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고서를 하는데요. 보고서도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표 형태로 만든 테이블 보고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레이블 형식으로 우편물 발송할 때 주소를 입력하는 것처럼 이렇게 레이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레이블 보고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까지 한 폼 XSDB 파일을 불러와야 되겠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서 폼 XSDB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장은 바탕화면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같이 해오셨던 분들은 최근 항목에서 폼 XSDB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처음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여는 방법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눌러주시고요. 찾아보기 눌러서 바탕화면에 저장했었죠. 그래서 바탕화면 클릭해 주시면 폼 XSDB 파일이 있습니다. 자, 클릭해서 열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까지 한 폼 내용까지 되어 있고요. 오늘 보고서 두 개 작성하고 액세스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테이블 보고서를 할 건데요. 자, 보고서 만들 때 먼저 쿼리를 가지고 하는 거죠. 협력사 작업계획 현황 쿼리를 가지고 하라고 했으니까 만들기 눌러주시기 전에 여기서 쿼리를 이걸 눌러줘야 되겠죠. 협력사 작업 현황, 작업계획 현황 눌러주시고 만들기로 가서 자, 이제는 보고서죠. 그래서 여기 보고서 마법사, 그 다음에 레이블이라고 되는데 이 내용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테이블 보고서 작성하니까 보고서 마법사 클릭해 주시고 자, 혹시 다른 데 선택되어 있었을 때는 여기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서 자, 그래서 쿼리 협력사 작업 계획 현황 여기 클릭해 주시고 자, 이제 여기 항목들 쭉 6개 나열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가 공종이죠. 공종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관리번호 더블 클릭. 협력사명 더블 클릭. 사용장비 더블 클릭. 사용대수 더블 클릭. 안전등급 더블 클릭. 이렇게 해서 6개 항목 순서대로 여기에다가 보내주시면 돼요. 자, 선택한 필드 내용이 6개가 순서대로 되어 있으면 되고요. 다음 눌러주시고 자, 보니까 3번에 보니까 보고서 머리글 부분의 날짜는 이 내용이죠. 데이트, 시리얼은 이 내용을 작성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4번 보니까 공종으로 그룹화라고 되어 있어요. 공종으로 그룹 수준을 지정하시겠습니까? 했는데 이렇게 묶어준 거죠. 건축 묶어주고 토목 묶어주고 그래서 건축 부분과 토목 부분을 이렇게 따로따로 묶어주는 것을 그룹화라고 하는데요. 뭘 가지고 그룹화했냐면 공종을 가지고 그룹화했으니까 공종 더블 클릭 해주시면 이 공종으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그룹화 옵션을 보셔야 돼요. 여기 어떤 조건이 붙을 수 있는데 조건은 물론 없습니다만 조건이 혹시 이런 식의 조건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없을 때는 그냥 기본 그대로 확인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눌러 주시고 그 다음 내용 보니까 4번 뒤에 보시면 협력사명에 대해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협력사명을 선택해 주시고 오름차순인데 혹시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을 때는 여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값은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선택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요약 옵션입니다. 요약 옵션은 바로 이 부분 요약하는 거죠. 이렇게 합계를 구하거나 평균을 구하거나 하는 내용인데요. 자, 총 합계, 총 평균이 나왔을 때는 요약 옵션에서 그냥 볼 거 없이 합계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기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럼 평균을 눌러주게 되면 이 내용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합계든 평균이든 관계없이 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맨 밑부분이 나와 있다. 그랬을 때는 그냥 합계를 눌러주시고 나중에 함수를 바꿔주시면 돼요. 평균이면 avg로, 합계면 sum으로 함수명만 바꿔주시면 되기 때문에요. 이럴 때
꼭 밑에 있는 총 합계가 나왔을 때는 그냥 합계를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항목명은 확인해 줘야 되겠죠. 사용대수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합계를 구할 수 있는 숫자 필드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고 다음 눌러주시고 다음 눌러주시고 자, 협력사 작업계획 현황하고서 이름이 뭐죠? 보고서가 더 붙었죠? 한 칸 띄워주시고 보고서라고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 입력해 주시고 자, 바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 수정을 하셔야 돼요. 이 내용을 수정하셔야 되니까 여기 눌러주시고 마침 눌러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해야 될 것이 모든 항목을 진하게 검정 색깔로 이렇게 다 그냥 드래그해서 걸치기만 해도 다 선택이 되니까 선택해주고 이렇게 검정 색깔로 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홈탭 눌러서 글자 글꼴 색 있죠? 여기에서 검정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나오는 이런 거는 필요가 없어요. 이거 눌러주시고 딜리트 클릭하고 딜리트 눌러주세요. 자, 페이지 없잖아요. 총 페이지 수분의 페이지 이렇게 해서 페이지가 나와야 되는데 페이지는 없어요. 얘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것들은 다 쓸 건데요. 자, 여기 보니까 now라는 함수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페이지 바닥글에. 근데 우리는 날짜를 어디다 넣었죠? 여기 위에다 넣었죠. 그래서 보고서 머리글로 이 날짜를 옮겨가면 돼요. 예, 클릭해가지고 일단 형식은 달라요. 함수. 근데 나중에 가서 고쳐주면 돼요. 날짜에 관련된 거니까 이쪽으로 옮겨주고 날짜를 아까 3번에서 읽었었죠? 데이트 시리얼로 바꿔주시면 돼요. now라는 것을. 자, 그리고 정렬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끝부분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끝부분으로 가서 이렇게 여기를 맞춰주시고 너무 끝에까지 가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서 이렇게 줄여서 이 정도 그냥 줄여주세요. 자, 그리고 오른쪽 정렬을 해버리면 굳이 또 맞추고 하지 않아도 되겠죠. 여기만 맞춰놓고 오른쪽 정렬 해버리면 끝이 여기에 딱 맞게 떨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오른쪽 정렬 딱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내용 보시면 여기에 지금 현재 여기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미리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이 배경색에 투명하게 이렇게 그냥 어울렸죠. 여기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자, 여기 테두리를 클릭해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 속성 시트 창이 떠요. 이랬을 때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배경 스타일 또는 배경색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배경색을 보시면 여기 눌러 보시면 배경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고 투명이라는 말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배경 스타일을 눌러 보시면 여기에 투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지 잘 모를 때는 눌러보시면 되는데 배경 스타일에서 투명으로 바꿔주시면 배경이 투명하게 바뀌어진다는 거 알아두시고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투명하게 뒤에 있는 배경색이 보이게 되죠. 자, 이따 나중에 함수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들을 하겠습니다. 정렬을 해줘야 되죠. 막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부터 이렇게 그냥 한 줄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전체가 다 선택이 됩니다. 근데 이거 왼쪽 다 막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꼭 정렬을 해줍니다. 폼에서 미리 한번 연습해 왔었죠. 예, 정렬 눌러주시고 맞춤을 왼쪽 맞춤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딱 정렬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방향키로 오른쪽 방향권 하나, 둘, 셋 이 정도 하면은 될까요? 뭐 조금 더 들어가고 싶으면 네 번 정도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길이도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뭐 해주죠? 크기, 공간 나와 있죠. 여기에서 가장 좁은 너비를 일단 맞춰 놓으시면 가장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긴 글씨가 3글자니까 밑에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게 가장 긴 글씨죠. 그 글씨가 다 나오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니까 전부 다 가운데 맞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 탭 눌러서 가운데 맞춤을 해줘야 되는데 한 번 누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선택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한 번 더 눌러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을 때 가운데 맞춤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자, 이것도 안 고쳐주면 또 감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합계는 여기 어떻게 돼 있죠? 해제하시고 자, 이 부분 붙여주시면 돼요. 여기하고 똑같이. 그리고 보니까 여기 항목이 전부 다 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이렇게 선택해서 굵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위에도 굵게, 나중에 이제 여기 합계도 굵게를 할 겁니다만 일단 위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전체 선택하시고 그냥 굵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어서 이쪽 관리번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리번호 끌고 앞으로 나옵니다. 방향키로, 왼쪽 방향키로 쭉 옮기시면 돼요. 자,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도 되겠지만 간단하게 그냥 방향키로 옮기시면 빠르게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리번호는 요 네 글자가 나오면 여기도 다 들어가는 거니까 굳이 늘릴 필요는 없고 왼쪽에 딱 맞아 떨어져 있으니까 정렬할 필요도 없죠. 자, 이런 경우는 그냥 그대로 가운데 정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혹시라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그냥 습관적으로 하시면 돼요. 자, 어디에 가서 정렬에 가서 맞춤 왼쪽 크기 공간 가장 좁은 너비에 맞춰서 이렇게 약간 변했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가운데 맞춤 나중에 홈탭 눌러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협력사명이죠. 자, 협력사명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정렬에 가서 맞춤 왼쪽 그 다음에 크기 공간 가장 좁은 너비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왼쪽으로 그렇게 많이 옮기지 않아도 되겠네요. 요거 이제 5글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넓혀주겠습니다. 이렇게 넓혀주시고 여기도 가운데 맞춤으로 다 되어 있죠. 그래서 홈탭 눌러서 가운데 맞춤 한 번 누르면 안 되죠. 2번 눌러서 이렇게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 장비 이렇게 해서 자, 왼쪽 방향키 눌러서 이 정도 여기 공간들 보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하대요. 왼쪽 그 다음에 가장 좁은 너비에 해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보니까 이거는 6글자, 총 7글자까지 들어가게 되네요. 그죠? 한글 7글자까지. 그러니까 대략 이 정도 이렇게 넓혀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가운데 맞춤으로 되어 있죠. 홈탭 눌러서 가운데 맞춤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보고서 보기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잘려있는 모습이 보이죠?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다 해놓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서 약간씩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 대수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용 대수는 여기 합계까지 다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 선택해서 4개를 선택해 주시고 정렬해서 먼저 왼쪽 그 다음에 가장 좁은 너비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것도 보니까 전부 다 가운데 맞춤으로 되어 있네요. 사용 대수라는 글씨가 다 보이면 나머지 숫자들은 작은 숫자들이기 때문에 늘릴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근데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여기가 좀 이렇게 사이가 있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도 홈탭 눌러서 가운데 맞춤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전 등급입니다. 자, 먼저 정렬 눌러주시고 왼쪽 그 다음에 가장 좁은 너비에 해주시고 얘는 거꾸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안전 등급이 나오게끔 요 글씨만 다 보이면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정도 해주시고요. 자, 끝부분 너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약간만 왼쪽으로 이렇게 옮겨주겠습니다.
자, 여기 날짜 바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끝부분에 이렇게 왼쪽 들어가게끔 해주시고요. 이것도 가운데 맞춤이죠. 자, 홈 탭 눌러서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주시고, 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용 대수의 합계와 총합계는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는 썸이죠. 썸으로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산하는데 굵게를 쓰래요. 그러니까 얘네 두 개는, 함수 두 개는 굵게를 넣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안에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썸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썸으로 되어 있으니까 썸 함수 제대로 사용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었고요. 여기서 해줘야 될 거 마지막에 뭐 넣어줘야 되냐면은 선을 넣어주시면 돼요. 선. 자, 선 넣어주는데 어디 넣어주면 되냐면은 여기 항목 밑에다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머리꼴 밑에다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항목 밑에다 넣고 합계 밑에다 넣어주면 되죠. 자, 그래서 먼저 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 넣기 전에 위에 부분 정리 좀 하고, 여기 좀 모자라죠? 그래서 요 내용 하시고, 여기 데이트 날짜 들어갈 부분을 아래로 조금만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목 들어갈 부분도 아래로 조금만 내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 편집하겠습니다. 그냥 여기 보고서 제목에서 보니까 제목 클릭한 김에 선택해 놓고, 자, 홈 탭에서 글꼴이 뭐죠? 네, 궁서. 그래서 궁서 엔터 쳐주시고 크기가 24포인트. 자, 24포인트 엔터 쳐주시고 그 다음에 굵게죠. 굵게, 그리고 밑줄까지 들어가죠. 밑줄,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이네요. 여기서 가운데 맞춤까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할 거는 뭐만 해주시면 되냐면은 그냥 여기 오른쪽으로 이렇게 늘려주시면 돼요. 옮겨서 가운데로 굳이 맞출 필요는 없고요. 여기만 눌러주시면 그 내에서, 안에서 가운데로 아까 설정해놨기 때문에 가운데 맞춤이 자동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고, 선 집어넣도록 합니다. 선은 어디에 있냐면은 보고서 디자인에 있습니다. 보고서 디자인에 보시면 여러분들 거, 저는 이 창을 줄여놨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요. 컨트롤 상자 있습니다. 여기 컨트롤 보시면 선이 있습니다. 여기 선, 보고서 디자인에 보시면 컨트롤 박스가 있어요. 거기에 선이 있습니다. 선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런 모양으로 마술봉처럼 바뀌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그냥 그리려면 막 흔들흔들해서 막 잘 안 그려져요. 그러니까 Shift 키 눌러주시면 돼요. 수평이잖아요. 그러니까 Shift 키 눌러주시고 그냥 여기 범위 약간 이렇게 나온 거 여기 위치 잘 보시고 그 위치 이 정도 잡아주시고 여기서 그냥 클릭해서 그냥 드래그만 하시면 되겠죠. 쭉 그냥 편하게. 자, 그래서 그냥 여기 끝부분 이 정도에서 놔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수평 줄이 자동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잘 그려졌어요. 자, 그런데 이 선이 지금 굵어요. 그래서 이 선 위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자, 속성 시트가 뜨면 테두리 두께가 나와 있죠. 여기 두께 가는 선으로 지금은 되어 있어요. 그거를 EPT, 2포인트 굵게로 해주시면 굵은 선으로 되고요. 검정색이죠. 텍스트 1이 바로 검정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성 시트 창 닫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도 한 줄, 똑같은 줄, 여기에다가도 한 줄, 여기는 여기다 넣으면은 그냥 똑같이 다 나오는 거니까 줄 3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한 개는 해놨으니까, 자,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선택된 상태에서, 그리고 컨트롤 V 한 번 더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3개를 만들어 놓고, 맨 밑에 지금 선택이 되어 있죠. 아래 방향 키로 쭉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어디 밑에다 갖다 놓는다고요? 여기 합계 밑에다 갖다 놓으시면 돼요. 여기 합계 밑에다가, 합계 밑에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약간만 이렇게 너무 많이 내려갔죠. 자, 이렇게 컨트롤 키로 해서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좀 세밀하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위 아래 방향 키로 하시면 세밀하게 조정이 되죠.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보고서 보기 딱 눌러 보시면
합계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죠. 자, 요 선 이제 조정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자인 보기 다시 눌러주시고 밑에 있는 선 클릭해서 아래 방향 키를 조금 내려와서 여기 항목 밑에다 갖다 놔야 되겠죠. 자, 이거 좀 더 세밀하게 조정하려면 컨트롤 키 누르고 아래 방향 키 이렇게 여기에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조금 위로 올라가야 되죠. 공백이 있으니까 위로 좀 올라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클릭하시고 컨트롤 위 방향 키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보기 보시고 자, 제대로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디자인 보기로 가셔서 자,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 요거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바꾸는데 바꾸기 전에 보시면 이렇게 공백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띄워져 있는 부분 여기도 있어요. 공백 아까 지워버렸죠.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여기가 좀 올라가야 되죠. 그럼 얘네들 이렇게 그냥 선택하시면 선까지 다 선택이 돼요.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선택이 돼도 다 선택이 된다는 거. 그래서 위 방향 키를 이렇게 올려주세요. 올려서 이 정도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페이지 바닥글이라고 되어 있는 이 윗부분을 끌고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한 번 더 컨트롤 위 방향 키를 이렇게 올려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아예 붙여버려야 되겠죠. 필요 없어요. 보고서 바닥글과 페이지 바닥글 여기 빈 공간은 이렇게 끌어서 여기를 끌어서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공간이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내용과 같이 여백이 없이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디자인 보기로 다시 가셔서 여기 클릭하시고 테두리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함수는 어디에서 해주면 되냐면은 데이터 탭에서 합니다. 자, 데이터 탭 눌러주시고 now라고 되어 있는 함수를 이렇게 클릭해서 딜리트 눌러주시고 무슨 함수를 이용하라고 했죠? 데이트 시리얼 함수를 이용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DATE만 치면 함수 다 보이죠? 데이트 시리얼 더블 클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사용했고요. 가로 안에다가 이제 이 형식을 쓰려면 그냥 날짜를 쓰시면 돼요. 자, 날짜 2022 이렇게 보니까 연, 월, 1 이렇게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열리면서 보이죠? 그러니까 연 4자리, 찍어주시고 월 2자리 11, 찍어주시고 1, 12 이렇게 입력하면은 이 내용이 데이터 시리얼 함수로 통해서 요일까지 나오게 됩니다. 연, 월, 1, 요일까지 이렇게 다 날짜 1, 여기 한글까지 다 표시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상태에서 엔터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성 시트 닫아주시고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보고서 보기 하게 되면 이렇게 제대로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들을 지워야 되는데요. 이런 거 테두리도 없죠. 없는데 그 다음에 이런 색깔 들어있는 것도 없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 색깔 들어간 거하고 테두리 들어간 부분을 지워줘야 여기하고 똑같게 되죠. 그런 부분은 어디에서 해주셔야 되냐면은 레이아웃 보기에서 해주시면 돼요. 디자인 보기에서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레이아웃 보기로 가셔가지고 이 부분 지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이 색상 있는 부분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눌러주시고 자, 형식에 가서 자, 이거는 뭘로 보여야 되냐면은 이거죠. 다른 배경색. 이게 배경색이 다르잖아요. 여기 눌러주시고 여기 드롭다운 단추 눌러서 색 없음으로 해서 색을 빼주셔야 돼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죠. 여기도 클릭해서 마찬가지로 색 없음. 그리고 여기 또 있죠. 여기 눌러서 마찬가지로 색 없음. 이렇게 다른 배경색에서 색 없음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건 다 됐는데 요거 테두리가 있죠. 요 테두리. 여기 클릭하면은 이 두 개는 합계니까 똑같이 합계니까 선택이 되는데 총합계는 선택이 안 되죠. 이럴 때는 컨트롤 키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없어졌네요.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눌러주시면 다 선택이 되죠.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들어가셔서 테두리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래서 테두리 스타일이 지금 현재 실선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뭘로? 투명으로 없애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해주면 자, 보고서 이제 다른 내용들은 다 되어 있고요. 마지막 6번 남았습니다. 6번 보시면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사용 대수가 3 이상인 것만 이렇게 서식을 적용하래요. 어떻게? 굵게 그리고 노랑 배경이 들어갈 수 있는 걸로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클릭해 주셔야 돼요. 합계 누르시면 안 돼요. 여기 사용 대수를 클릭해 주시고 서식 들어갑니다. 서식 탭 눌러보시면 조건부 서식 있어요. 조건부 서식 눌러서 세규칙 눌러주시면 필드 값이잖아요. 여기 사용 대수라는 필드 값이 3 이상인 거죠. 필드 값이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무엇보다? 3보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필드 값이 3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상이죠. 3 이상. 자, 그런 경우에만 채우기 배경색 노랑으로, 여기 채우기 노랑으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굵게가 있죠. 굵게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서식이 지정이 되는 거죠. 이게 조건부 서식입니다. 이런 조건일 때만 이런 서식을 적용하라는 거죠.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고서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보고서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못했던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여기 폼에서 이 보고서 버튼 눌렀을 때 이 보고서가 나타나게끔 하는 그 내용을 지금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고서를 이제 다 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저장 눌러서 닫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폼으로 가겠습니다. 폼. 자, 그래서 협력사 작업계획 현황 폼 더블 클릭 해주시면 폼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이 버튼을, 보고서 버튼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조금만 늘려줄게요. 나중에 또 줄여주면 되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버튼을 넣어야 됩니다. 자, 버튼 넣으려면 어디로 가느냐면 바로 여기 양식 디자인에서 컨트롤이죠. 컨트롤 상자에서 눌러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안 눌러도 되죠. 여기 단추로 하시면 이게 실행 단추입니다. 여기에다가 어떤 내용을 명령을 집어넣으면 그대로 실행이 되죠. 그 단추를 누르면 단추 눌러주시고, 자, 6번 문제도 이렇게 가져왔어요. 보고서. 자, 클릭하면 협력사 작업계획 현황 보고서로 이동하도록 작성하시오. 크기는 2cm, 세로는 1cm 하라 그죠? 요 내용과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밑에다가 여기처럼 위치를 보시고요. 자, 그대로 진행합니다. 이 정도 크기에 맞추어서 이따가 조정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내용이 뭐라고 했죠? 보고서로 이동하라고 했으니까 보고서 작업이고요. 자, 보고서 미리 보기가 아니라 보고서를 어떻게 열어야 돼요. 자, 그래서 보고서 열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눌러주시고 바로 이건 내용이죠. 협력사 작업계획 현황 보고서를 열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눌러주시고, 자, 여기는 이 버튼 위에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림이 아니라 텍스트죠. 여기에 들어가는 요게 텍스트가 보고서만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보고서만 남겨놓고, 자, 그리고 다음 눌러주시고, 자, 커맨드 이거는 그냥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보고서라고 들어갔는데 크기가 다시 줄어들었으니까 여기 더블 클릭해서, 자, 크기 조정하겠습니다. 자, 너비가 2cm, 높이가 1cm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닫아주시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해서 위치 잠깐만 이렇게 조정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이 진짜로 이동하는지 확인해 보려면 여기 폼 일단 저장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시 폼 보기 눌러 보시면
자, 요거 이제 창 좀 줄여주겠습니다. 이 정도 줄여주시고요. 자, 여기 보고서 딱 클릭하면 보고서 이제 만들어놨으니까 이게 열린 거죠. 자, 지난 시간에는 보고서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리 버튼을 만들 필요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고서 만든 다음에 이거 해준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폼도 다 완성을 했으니까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이 바로 레이블 보고서죠. 자, 레이블 보고서 6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블 보고서는 테이블 2 협력사 정보를 가지고 하라고 되어 있어요. 협력사 정보를 꼭 클릭해 주시고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자, 만들기 눌러 주시고, 보고서에서 레이블 눌러주라고 했죠. 레이블 눌러 주시고, 자, 원래 이게 맨 처음에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근데 작업을 한번 하면은 이런 것이 이제 속성이 다 지정이 되어 있어서 뜨게 되는데요. 자, 원래 여러분들이 여기 A1부터 제조업체 A1부터 선택해서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A1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해서 A1에 2832로 레이블 용지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3, 4, 6, 4, 3개씩 표시되는, 이렇게 3개씩 표시될 수 있는 레이블 용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고 나면 다음 눌러주시면, 자, 여기 내용 나와 있죠. 글자 색과 크기, 굴림, 그 다음에 10포인트. 자, 처음에는 9포인트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뭐 두께도 바꿔주시면 되겠고, 중간 이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색깔은 검정 색깔, 여기 딴딴딴 눌러서 검정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눌러주시고, 이제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먼저 틀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레이블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먼저 보니까 협력사 코드하고 콜론 나와 있을 때 이 내용은 레이블이에요. 여기 뒤에 있는 내용은 필드에서 가져온 건데 이 내용은 레이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협력사 코드하고 콜론까지 여기다 입력합니다. 일단 협력사 코드하고 한 칸 띄고 콜론 찍어주시고 한 칸 띄고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레이블 필드 순서가 나와 있어요. 여기 4번에 순서 보면 협력사 코드 여기에 들어갈 거죠. 그래서 협력사 코드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다 넣어주면 이렇게 중괄호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필드에서 끌어다가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됩니다. 이 앞에 있는 콜론 앞에 있는 이 내용들은 전부 다 레이블명이라 여러분이 직접 넣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협력사 코드는 이렇게 해서 해놓고 굵게를 하라고 돼요. 이 연산자는 나중에 들어가 보면 다 연산자로 사용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굵게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굵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수정할 때 굵게만 적용해 주시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엔터를 쳐주시거나 아래를 눌러주시면 내려옵니다. 여기 있을 때 엔터 치고 이렇게 내려와서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대표 콜론을 써주면 되죠. 자, 대표하고 한 칸 띄우고 콜론하고 한 칸 띄워주시고 자, 여기 순서가 뭐죠? 그 다음에 대표자, 이게 이름이 나와있는데 이게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더블 클릭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또 들어가야 되냐면 이메일 연락처가 들어갑니다. 이메일 연락처를 넣어야 될 때는 여기에 가로를 이렇게 해서 놓고 이메일 연락처를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자, 가로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메일에는 가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로는 여러분이 가로를 넣어주고, 자, 그런데 보니까 이메일의 골뱅이 부분, 이 기호, 이거 at이라고 하죠. at, 영어로 at.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골뱅이 그러는데 at입니다. 자, 요 기호를 이 기호 있는 앞까지 아이디를 추출하라고 했죠. 이게 이제 아이디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 이메일 주소인데요. sochd 골뱅이하고 네이버.com인데 jjch 골뱅이 카카오.com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골뱅이 앞에 부분에 있는 이 아이디만 표시하라는 거죠. 그거를 가로로 묶어서 나타내라는 얘기 되겠죠. 여기에다 놓고 이메일 딱 해서 넣어주고 가로 닫아주시면
이렇게 한 내용들이 바로 뭐냐면은 연산자로 연결이 된 거예요. 엔드 연산자로. 우리는 이렇게 그냥 여기다 직접 가로를 쳤지만 나중에 가다 보면 엔드 연산자로 다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엔드 연산자 사용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신경 안 쓰셔도 여기서 작업만 제대로 해주시면 알아서 다 해줍니다. 자, 그리고 자, 엔터 치고 그 다음 내용 보니까 자, 요거 이제 여기 가서 이메일 주소 이거 중에서 골뱅이 앞부분만 추출하는 것은 이 함수를 사용해서 해야 되는데 이 함수는 이따 수정할 때 함수를 넣어준다는 거 요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굵게 해주는 거, 여기는 함수로 여기 ID 부분만 추출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연락처입니다. 연락처 콜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연락처 한 칸 띄우고 콜론 한 칸 띄우고 이거는 그냥 전화번호 연락처 넣으면 되겠죠. 연락처. 얘는 아무런 다른 말은 없어요. 그냥 그것만 해주시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이 형태로 먼저 만들어 주셔야 다음에 가서 수정할 때 편리합니다. 이거 잘 보시고 이거 형태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 눌러주시면 이제 여기 내용에서 5번에 나왔습니다. 레이블 출력 순서는 대표자에 대해서 오름차순을 정렬하래요. 대표자에 대해서. 자, 대표자를 더블 클릭해서 정렬 기준을 딱 넣어주면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입니다. 근데 내림차순으로 하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할 수 없어요. 차순 정렬을. 그래서 나중에 수정 들어갔을 때 거기서 해줘야 됩니다. 그냥 오름차순이니까 뭐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여기서는. 자, 다음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름은 뭘로 하라고 했죠? 협력사 정보 레이블로 하라고 그랬죠? 협력사 정보만 잘라서 여기 뒤에 한 칸 띄인 거 지워주시고 우편물 대신에 갖다 붙여 넣어주시면 그냥 직접 입력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뭐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협력사 정보 레이블 이렇게 해주시고 자, 우편물 레이블 디자인을 수정할 거예요. 바로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수정해야 되니까 해놓고 마침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맨 위에 있는 것은 뭐 하라고 했죠? 굵게 라고 했으니까 여기 클릭해 주시고 자, 홈 탭 눌러서 굵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클릭해서 요 내용 여기 보니까 이 내용에서 이메일 부분이 있었죠? 이메일 부분에 at까지 일단은 해서 at 앞에 부분까지만 하라는 얘기죠. 추출하라는 얘기야. 추출할 때 레프트 함수로 추출하는데 자, 여기 inString이라고 문자를 세주는 어디까지 문자를 세냐, 문자를 세주는 요 내용이 나와있죠. inString 필드명을 넣어주고 그 중에서 찾을 문자를 지정해주면 그 문자까지 포함해서 몇 개의 문자가 들어있는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몇 개의 문자가 들어있는지 알려주니까 여기서는 몇 개의 문자가 될까요? 이거 찾을 글자가 골뱅이잖아요. 골뱅이 앞에 부분까니까 골뱅이를 해줘야만이 이 앞에 부분을 세줍니다. 그러니까 골뱅이까지 세니까 총 몇 개? 7개가 되고 여기는 5개가 되죠. 자, 그래서 5개를 여기는 7개를 추출을 해야 되는데 7개를 여기다 7 그대로 여기다 넣어버리시면 여기다 7을 그대로 넣어버리시면 골뱅이까지 다 추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스트링에서 추출을 한 내용은 문자 수를 센 것은 골뱅이까지 문자 수를 센 거고요. 자, 여기 레프트 함수에서 잘라서 여기에 나타나게끔 할 것은 아이디만 나타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총 7글자를 얘는 샜는데 센 거에서 마이너스 1을 해줘야만이 골뱅이는 빼고 나머지 6글자만 추출해서 여기 나타나게 되죠. 여기는 총 5글자를 얘는 세줍니다. 인스트링은. 자, 그러면 5글자를 세는데 그 중에서 골뱅이는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하나를 빼주면 4개만 추출해서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내용 쓰실 때 마이너스 1이 왜 들어갔는지를 좀 설명한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메일 앞에다가 이제 이 함수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너는 여기 앞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는. 자, 그래서 left, left 해주시고, 가로 열고, 자, 그 다음에 이메일. 자, 방향키를 좀 옮겨 놓고 할게요. 이메일, 이렇게 필드명 들어갔죠? 여기 이메일 들어갔고요. 그
그 다음에 컴마 찍고 이 내용 넣어주는 거죠. 자, 컴마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인스트링 함수로 써줍니다. 자, instr 까지. 자, 문자수를 세주는 거야. 자, 근데 어디까지 세주냐?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까지 세줍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골뱅이를 넣어주면 골뱅이 있는 데까지 세주니까 총 7개를 세줘요. 숫자 7을 여기서 나타낼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수가 몇 개냐? 7개다. 근데 7을 여기다 넣어버리면 이메일 주소에 골뱅이는 빼고 넣으라고 나오는데 아이디만 나오는데 골뱅이까지 들어가니까 -1을 해서 골뱅이는 빠지고 6개만 추출되게끔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인스트링 가로 열고 자 어디에서? 이메일에서. 그래서 자 이메일 해서 이렇게 이메일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대괄호로 이거는 필드명이니까 항상 대괄호로 묶어 주시죠. 자 묶어서 해줬고요. 그 다음에 뭐를 찾아요? 골뱅이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 골뱅이는 문자니까 특수문자니까 큰 따옴표로 이렇게 해서 골뱅이 Shift 키 누르고 숫자 2 위에 있는 골뱅이 그냥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자 여기까지 해서 가로를 닫으면 총 몇 개? 여기까지 7개 여기는 5개 세줍니다. 숫자 여기서 7 또는 5 이렇게 숫자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은 왼쪽에서 7개를 추출하면은 여기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골뱅이까지. 그러니까 -1을 여기서 이 숫자 7개 나온 거에서 -1을 해서 6 해주면 SOCHDA만 나오겠고 여기 5에서 -1 해주면 4니까 JJCH만 나오겠죠. 아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그냥 보기 좋게 한 칸 띄운 것 뿐이에요. -1 해주시고 마지막 레프트 함수 가로 닫아 주셔야 되겠죠. 레프트 함수 열고 여기 닫고 인스트링 열고 닫고 자 이거는 여러분이 가로 꼭 확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 닫아 주시면 뭐 엔드 연산자 이런 것들은 알아서 여기 좀 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은 여기 함수 넣는 것만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레프트 함수는 추출할 필드명 넣고 추출할 문자수 넣어주면 그것만큼 추출을 해줘요. 그죠? 그래서 추출할 문자수 6을 넣어주면 여기 이 이메일에서 SOCHD만 추출해주죠. 자, 그런데 이 추출할 문자수를 인스트링 함수로 해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자, 인스트링 함수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이메일 중에서 골뱅이까지 몇 개의 글자가 되는지 숫자를 세줍니다. 골뱅이까지요. 여기 찾을 글자 수. 그래서 요 아이디로 가지고 요 이메일 주소로 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걸로 하게 되면은 인스트링 해서 골뱅이까지 해주고 -1을 안 해주면 SOCHDA 골뱅이까지 나옵니다. 여기다 -2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아이디만 7개에서 6개로 줄였으니까 아이디만 레프트 함수로 추출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 끝났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저장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보고서 보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만 다 쏙 빼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대표 이름을 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안 나옵니까? 이거는 어디서 해야 되냐면은 인쇄 미리 보기로 해야 돼요. 인쇄 미리 보기로 하게 되면 이렇게 3개씩 나오게 됩니다. 아까 인쇄용지 3개씩 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거 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나타나는데 이 공간이 넓잖아요. 공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보고서 보기, 디자인 보기로 가셔서 여기를 줄여주시면 돼요. 페이지 바닥글을 이렇게 끌어올리면 이 공간만큼 이 여백이 생기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자, 인쇄 미리 보기 딱 눌러보시면 이렇게 줄어들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레이블, 보고서까지 다 작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장 눌러주시고, 창 닫아주신 다음에, 자, 마무리 저장하겠습니다.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신 다음에, 어디에다가, 바탕화면에다가 보고서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고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죠. 자, 컨텐츠 사용까지 딱 눌러서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다 끝났으니까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